지금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 나이로 39살, 만으로 37살 감정평가사 정우진이라고 하고요. 네, 감정평가사 일을 한지 이제 4년째 접어들었네요. 지금 감정평가사 일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러면 혹시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커리어를 직업하고 회사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2003년 겨울에 일단 전공이 이제 의료학과,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졸업해서 이제 그쪽 분야로 진출을 하려고 2003년에 그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래서 한 약 3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해외 그 수입하는, 거기서는 뭐 아르마니 정장 쪽 수입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걸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2008년 하반기에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를 시작을 해서 2011년 겨울에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4년째 하고 있는 거죠. 감정평가사 공부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사실 한 1년은 놀았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공부 기간은 3년이었죠. 3년 정도?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공부를 그쵸? 하는 네. 건가요? 2년 차에도 많이 붙긴 하는데 3년 정도는 평균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네, 의료학과 출신. 제가 알기로는 김태희 씨가 네. 서울대 의료학과 출신인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신 적 있어요? 네, 뭐 많이 봤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김태희가 아마 99학번일 것 같은데 제가 99년에 군대를 가가지고 학교 생활이 딱 겹치진 않았는데 어쨌든 제대하고 나서도 그 친구 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몇 번 봤죠. 수업 중에 본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쁜가요? 예쁜데 그냥 예쁜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죠. 그래요? 너무 젊어서 그랬구나. 아니 단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그냥 뭐 귀여운 그런 느낌이죠. 연예인을 직접 본 게 어디예요? 그럼요. 첫 직장이 제일모직 MD인데 네. 본인이 어떻게 전공을 살리신 것 같거든요. 네네. 이 패션하고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패션이랑 잘 맞는다를 그러니까 생각할 어떤 뭐 고민할 겨를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직장을 가야 되는데 뭐 리크루팅을 나왔길래 어떻게 나도 뭐 의료학과 출신인데 제일모직에서 마침 또 리크루팅이 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뭐 상담하고 아이디 부여받고 뭐 이렇게 그냥 되게 물 흐르듯이 돼서 맞는다 아니다 이런 거를 뭐 판단할 여지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합격이 돼서 다니는 거죠. 의료학과 출신이니까 패션, 우리 쪽과 관련된 것으로 그쵸.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제일모직에서 그냥 리크루팅 와서 진행을 하게 됐다. 네네네. 그 이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수입 네. 관련된 MD를 하셨잖아요. 네. 제일모직이 있다가 신세계로 가신 이유는 뭔가요? 뭐 일단 지금은 좀 다른데 제가 그때 다닐 때는 제일모직하면 약간 그 국내 브랜드 뭐 어떤 수입 쪽보다는 뭐 국내 생산 디자인 뭐 이런 쪽에 더 좀 치중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해외 브랜드 수입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의료학과생들 보면 대부분이 어떤 해외 명품 바잉이나 이쪽에는 다 약간 로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또 마침 또 거기도 자리가 났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또 잘 소개받아서 이제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계기가 좋게 돼서 저도 이제 특별히 고민을 크게 안 하고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바잉 쪽에도 항상 생각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쪽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패션 쪽에서 제조나 생산 쪽 말고 해외 상품에 대한 바잉 쪽 그렇죠.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는 네. 정장 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도 일단 그만두셨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일단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일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일단 너무 많았고 오직 뭐 바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바잉MD라는 게 정말 만능으로 정말 생산만 빼고는 거의 뭐 그 바잉부터 판매 이후 어떤 AS 부분까지 다 좀 정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지칠 수 있었는데 게다가 뭐 또 하루하루 또 매출에도 시달려야 되고 뭐 하루하루 매출뿐만 아니라 뭐 주말 매출에는 뭐 더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데다가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반복적인 거죠. 이게 뭐 어떤 일을 마무리를 짓고 뭔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죠. 끊이지 않고 이게 그렇죠. 계속되는 느낌. 그렇죠. 공부 하나 딱 끝나고 네, 넘어가고 이런 네, 느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패션 관련된 회사였어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패션 쪽이 이제 본인하고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이렇게 사무실에 막 얽매여 있진 않고 제가 뭐 처음에는 영업 MD 느낌으로 매장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활동적인 어떤 뭐 일들이 좀 주어진 편이어서 저한테는 그런 부분에선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이제 패션 쪽이라 하면 제가 그래도 이제 대학교 때 전공으로 선택할 만큼 나름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맞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일로 이제 제가 해내려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뭐 제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업무적인 측면에서 저한테 정확하게 맞았다고 제 적성에 맞았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출 스트레스 얘기를 하셨는데 사원 대리급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매출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었나 봐요. 그거를 사실 뭐 약간 과장급 이상 올라가면 그거를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더 느낄 수 있겠지만 사원 대리급에서도 충분히 과장들의 어떤 뭐 푸시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 스스로도 사실 수치를 보고 또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당연히 스트레스가 됐었고 스트레스가 꼭 그게 뭐 낮아서 매출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그걸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해외 수입 상품 바잉을 마치고 감정평가사 공부를 바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만두신? 감정평가사가 맞아서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네,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패션 쪽이 일단 당장 하는 일도 싫었을 뿐더러 그러면 사람이 이제 시야가 좁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의 일은 당연히 힘들 거고 그럼 내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를 고민을 이제 하려면 제 윗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투영이 되니까 그렇죠. 윗사람을 봐도 내가 미래에 저렇게 되면 그래 당장 힘든 거 좀 견디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럴 만한 약간 뭐 멘토 같은 분도 사실 딱히 없었고 그러니까 뭐 현재도 마음에 안 들고 미래도 불투명하다면 업계를 떠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업계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다 차선책으로 이직을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뭐 패션이 아닌 쪽으로 이직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좀 많이 벗어나는 느낌이 뭐 백화점. 백화점도 사실 뭐 근데 거의 칸통 속이고. 비슷한 카테고리인 거죠. 네. 거기 뭐 기껏해 면세점.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제 커리어상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완전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이제 저도 이쪽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장벽을 쌓는 걸 수도 있었지만 내가 딴 데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동시에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비슷한 계열로 이직은 가능할지언정 네. 다른 완전히 업태가 다른 쪽으로 전직은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 혹시 이런 건 없으셨어요? 결정적인 사건. 뭐 어떻게 보면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이직한 순간부터가 이 업계를 떠나야겠다는 어떤 그러니까 이 너무 특정 회사가 그러니까 그냥 업무적인 측면에서만 말을 하는 거라서 지금 제 동기들 근데 SI 잘 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또 뭐 적응력이나 이런 거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저랑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좀 갭이 크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어쩌면 제일모직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뭐 이직을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보면은 제가 다녔을 때랑 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업무 순환도 잘 되고 제일모직은 그래도 이렇게 여기 한 군데 뭐 오랫동안 안 두고 이게 보직 순환도 많이 잘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SI에서는 사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힘든 조직이에요. 너무 작다 보니까 끝까지 한 브랜드를 거의 몇 년간 책임을 계속 져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뭐 이직 계기가 그러니까 다른 뭐 사건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준비를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나오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업계를 떠나려면 그러니까 이직은 답이 아니고, 그렇다면 시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전문 자격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서티피케이션 같은 게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많이들 하시는 뭐 회계사, 뭐 변리사, 감정평가사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두 개를 고민을 뭐 시험을 봐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제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 그 친구는 이제 변리사를 하다가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그게 뭐냐 해서 그때 처음, 사실 2008년에 그 거의 이제 관둘 무렵에 얘기를 듣고 그런 것도 있구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자체 흥미보다는 새로운 그렇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우연히 인풋이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회사를 다닐 때 패션 MD이거나 패션 바이어였을 때 자신의 모습을 짧게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회사 다닐 때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냥 일보다는, 그러니까 업무보다는 업무 이후 시간을 항상 바라는, 그러니까 빨리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사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그래도 좀 잘 재밌게 지낸 편이었는데 업무 자체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뭐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패션 쪽에서 새로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도전을 했는데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렇죠. 적지 않은 나이였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1살, 2살? 네. 30대 어쨌든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이면은 뭐 젊으면 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시험에 붙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 그 공부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붙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없었던 건 할 수 없는데 그 불안감보다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그게 되게 시급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부담감은 이제 공부에 전념하면서부터는 더 점점 커졌지만, 결정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 어떤 그런 두려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루빨리 시작을 하는 게 더 시급했죠. 빠른 시작이 더 맞겠다. 근데 이렇게 커리어 자체를 바꾸는데 공부라는 이렇게 중간 텀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3년씩인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 힘들었던 걸 먼저 이제 떠올려지기보다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았던 저한테는 되게 뭐랄까요, 좋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3, 4년간 업무에 매달려 있다가 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지위에 있다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뭐 어떤 그 초중고 때나 하는 거고, 자발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나한테 온다면 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훨씬 더 저한테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뭔가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힘든 걸 물어보셨지만 저한테 힘든 건 합격을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거는 힘들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를 보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거의 황금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기에는 자신한테 목표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회사를 다닐 때는 남이 주어진 목표를 그렇죠. 주어졌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떻게 그러네요. 그치. 그리고 그 목표가 꼭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목표가 내 목표와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그냥 뭐 회사를 위해서 그냥 저는 그냥 뭐 일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날 위한 거란 생각이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의 목표가. 아까 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직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새로운 네. 걸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예, 예. 감정평가사 예. 다른 공무원 회계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필 왜 감정평가사? 일단은 공무원은 한 1분도 고려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공무원은 왜냐하면 그 공무원은 정말 제가 아까 그 패션업에서 좋았던 그 측면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뭐 좀 돌아다닐 수 있고 공무원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뭔가. 그렇죠. 예, 그야말로 공무원은 그 루틴한 일의 반복. 네. 그 패션업의 그 루틴함보다 훨씬 더 정말 제가 공무원 사회를 잘 모르니까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느끼는 공무원 사회는 틀에 박혀 있고 변화하기 힘들고 딱 그런 거에 어떤 표상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예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션업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자유로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제 벗어날 때도 보면 어쨌든 그 자유로움은 제가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회계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느낌이에요. 그 뭔가 좀 더 이렇게 경직된 느낌이고 매일 이렇게 네. 정해진 게 결산을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죠. 이건 되게 소개팅할 때 많이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좀 짧게 항상 생각을 추려야지 해왔는데 일단은 뭐 세상 뭐 삼라만상의 어떤 가치를 매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개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그러니까 생산자가 있어서 이게 얼마다 하고 내놓고 파는 상품에 대해서 또 아니 물론 그것도 이제 공식 공인된 가격을 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뭐 감정평가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산자가 없는 게 기본적인 대상이 돼요. 부동산 같은 거, 땅 같은 거.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건물은 사실 지으면 원가라는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토지랑 결부되면 이게 또 합쳐진 가치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삼라만상의 가치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얼마다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쉬울 것 같고 그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일단 우리 주변에서 제일 쉽게 그 맞닥뜨릴 수 있는 감정평가 어떤 일의 어떤 종류를 보면 공시지가 공시지가 하면은 이제 뭐 한 2월 말쯤에 뭐 명동 땅이 뭐 공시지가 발표된 거 보면 뭐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가 뭐 평당 얼마로 제일 높은 땅이고 뭐 이런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그 제도는 그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그걸 가치를 우리가 제시를 하면 그걸 기준으로 다른데 뭐 시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고 그게 어떤 지표가 돼가지고 부동산의 어떤 전반적인 경향이나 어떤 추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정도 뭐 잘 맞으세요? 이거를 이제 업무 자체로 보다는 이제 패션업이랑 과거에 했던 일이랑 좀 대비를 시켜보면 그 지긋지긋했던 그 어떤 그거 있잖아요. 루틴한 반복. 최소한 그런 일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일이 많아요. 확실히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그게 시작이 있고 완결이 있고 물론 이제 좀 지체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반복적인 어떤 일은 안 하는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어디 하나 같은 부동산이 없거든요. 똑같아 보여도 뭐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그럼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나고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그런 완결이 끝이 보이니까 그럴 때 되게 큰 보람도 있고 희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대상을 가지고 그 상품의 가치를 매기고 그렇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런 매짐이 된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본인의 성격과 좀 잘 맞는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반복적인 작업이 싫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장인이나 회사에서 전문가 혹은 뭐 학계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반복을 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스페셜티가 쌓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반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복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반복이 있고 사실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되게 개별성이 크다고 부동산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 업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복이에요. 그거 자체는 왜냐하면 그렇죠. 예, 뭐 현장 조사하고 어떤 그 일련의 그 과정은 사실 같은 반복인데 그 물건의 특성은 항상 달라서 그런 조금씩 다른 특성들의 반복이 쌓여서 내 어떤 전문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의 반복이라면 뭐 그러니까 나를 한 단계 더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내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반복은 당연히 이제 어떤 전문가의 어떤 그 반열에 오르려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데 제가 회사에서 느꼈던 반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기계적인 반복인 거죠. 그거는 뭐 반복이라고 하기도 그래. 어떻게 보면 그 반복은 일이 아니라 작업 같은 거네요. 그렇죠. 박스를 네,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그렇죠. 생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단순 노동 같은. 예. 그리고 지금 하는 반복은 좀 저한테는 예, 게 더 도움이 되는. 그렇죠. 지금 회사 생활 하신 지 뭐 공부하는 기간까지 다 합치면 12년, 13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때 취업이 힘들었겠지만 지금 뉴스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보도 보시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 훨씬 예, 힘들잖아요. 예. 후배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그거 앞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그렇게 친척들이나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막 취업을 하려는 사회에 나오려는. 근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싶으면 야 좀 빨리 태어나지 뭐 이런 얘기밖에 못 해주겠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지금은 정말 커리어 무슨 인플레 비슷하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커리어를 다들 이렇게 갖추고 있으니까 그 뭐 그게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지금 그러게요. 힘들어 보인다.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그냥 이런 생각만 했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같은 쪽으로 이직을 하는 거 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완전히 트랜지션 됐잖아요. 완전히 전직이잖아요. 다르게 패션 쪽에서 또 감정평가서로 크게 바뀐 건데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인데 예를 들어 다시 공부를 해서 막 한의사가 된다거나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수의 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 하기 싫다, 귀찮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전직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언제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소름 끼치게 싫고 죽어도 싫어서 내가 그거는 안 한다는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들어야 전직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시험 떨어져도 나는 패션 쪽은 안 간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몸서리쳐지게 싫어야 전직이 좀 그나마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진짜 그렇죠. 절박해야지만 전직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뭐 인터뷰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과거를 좀 돌아봤죠. 그랬더니 제 생각 머릿속에 드는 거는 아직까지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싫은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쪽은 내가 일로서는 못하겠다. 그런 게 확실해지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도 싫어하는 게 확실해지면 그걸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좋아하는 거를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아예 싫어하는 거를 하나씩 지워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를 경험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지금 하신 지 4년 되셨잖아요. 새로운 일을. 5년 후면 거의 9년 차가 되실 아, 텐데 그러네요. 어떤 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한 장의 그림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이제 이 법인,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저는 이제 대형 감정평가 법인 소속인데 저희는 거의 거의 비슷해요. 저희 가는 과정이, 제가 계속 여기 소속이 돼 있다면 내년쯤에는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한 출자 후 한 3, 4년 지나면 이제 100% 주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가사로서 내가 그 법인의 주주가 돼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다양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쌓아서 커리어를 쌓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일을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아까 네. 패션 회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내가 5년 후에 저 모습이라면은 그 모습이 썩 아름답진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서 만약에 5년 후의 미래는 그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모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게 현재 하는 일도 싫었고 내 미래를 봐도 멘토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전직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나쁘지 않고 지금 저희 회사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멘토들이 될 수 있을 텐데 되게 저렇게 영업을 하면 되는 거, 저렇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그런 분들이 꽤 돼요. 배울 네, 분들이 많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부럽네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꿈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꿈. 그냥 뭐 살짝 이제 우스갯소리로는 뭐 구청장 얘기를 하긴 해요. 그게 진짜였어요, 진짜. 나는 제가 이제 영등포구 출신이다 보니까 영등포구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등포구에 쭉 이제 생활을 하고 지금도 이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구만큼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나, 뭐 이 정도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구를 위한 헌신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단기 목표예요. 네, 근데 뭐 어떤 조금 더 궁극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꿈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미 형님은 이루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뭐 어떤 형식이 됐건 책을 한 권 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취미 생활로 뭐 악기 다루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앨범 음반을 하나 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화를 하나 찍고 싶어요. 무슨 장르가 됐건. 그리고 세 가지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지만 하고 싶은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구청장이라는 그 단기적인 꿈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풍채도 이미 구청장이에요. 풍채는 뭐 대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 뭐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냥 재미없다, 이 정도 가지고 큰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이거는 당장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싫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어떤 확고한 생각이 들었을 때 움직이면 훨씬 더 자기 스스로를 움직이는데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같다. 한 가지만 더 줘. 보통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 싫다라고 되게 쉽게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깊게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고민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스스로 질문을 한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친구나 가족들한테 물어보면은 루틴하거나 평범한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뭐 상담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 주변에 그렇게 조언을 많이 안 구했어요. 보면은 이제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가 최소한 저희 이제 패션 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일에 뭐 종사를 하고 있는 친구나 선배나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꿈이나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다 생각 계획적으로 좀 가지고 이제 자기 커리어를 이제 뭐 이렇게 발전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저를 대입을 계속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꿈이 있으면 그래 내 어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플랜을 짤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당장도 그렇고 나는 빨리 손을 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더라고요. 다른 쪽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언도 그냥 자기 주변 그냥 같은 동료보다는 아예 좀 한 발 떨어진 다른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